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박민영입니다. 저는 오늘 밤에 삼겹살을 먹을 예정입니다. 근데 고기를 먹을 때요. 열심히 먹어요. 그리고 또 신나서 먹고 있는데 불판에 고기 한 점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맥이 딱 풀리고 흐름도 좀 끊기는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딱 그렇습니다. 4월에도 대책을 줬고요. 8월에도 내놨습니다. 매매 수요도 어느 정도 살아날 때쯤에 이 취득세율 감면 적용 시기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딱 고기 한 점이 불판에 올라오지 않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이 법안에 묶여있는 국회에 체류되어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 하루빨리 통과되길 바라면서 부동산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1부 순서입니다. 역시 생생 부동산 클리닉, 여러분의 고민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함께 할 텐데요. 022077-6370번 이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나오신 분은요. 돌아오셨습니다. 이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돌아왔네요. 황대훈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왠지 시장 좀 맥이 풀려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시장 진단하고 계시나요? 표현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삼겹살을 먹다가 고기가 갑자기 끊기면 또 새로 굽는 기간까지 맞아요. 기다리는 게 참 나쁘죠. 지금 이 추석 이후로 사실 부동산 거래량이 좀 살아나면서 가격도 약간 상승하는 그런 부분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은 기대심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취득세 인하 좀 답답하죠. 감면되는 부분이 국회에서 지금 정리가 빨리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또 거래량이 또 약간 멈추는 그런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이런 회복이 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나 속도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좀 있지만은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런 대외 이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20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있고요. 또 바로 얼마 전에 또 이 3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GDP가 1.1%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속속히 여러 군데 기관에서 내년도 경제 성장률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서 약 4%까지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좀 이 부동산도 이제는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 심리를 갖고 한번 오늘 방송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예. 돌아오시자마자 시청자 여러분들을 웃게 만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지금 불판에 고기는 없지만 이 고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전화 주고 계실지 본격적인 상담 시작할게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분들이 연락 주셨을까요? 네 성수동의 안순인데요. 네, 성수 일가동에 네, 동아아파트 네. 그 수공원 바로 앞이거든요. 아, 서울숲이요. 예, 예. 네, 근데 완전 제가- 좋잖아요, 거기. 예, 근데 이제 그 92년도부터 네, 구입을 해가지고 여지껏 갖고 있는데 네, 네, 재단지는 아닌데 재건축을 한다고 해서 네. 여지껏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조합원 재건축을 하면 조합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개인 분담금은 들어가는데 분담금을 넣고도 그거를 재건축을 할 때까지 기다리면 네. 메리트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거를 팔아서 다른 데 투자를 해야 될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쯤에 매입을 하셨으면 지금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이 나 있는 상황이겠네요. 그러니까 한참은 한 5억 5천까지 갔는데 네. 지금도 거래가 한 4억 선에는 되거든요. 아. 18평짜리인데 네네. 그쪽으로 입지가 좀 좋아가지고 그거를 포기를 못하고 네. 여지껏 가지고 있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 네. 한번 넘겨드릴 테니까요. 직접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성수동의 아파트 명칭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죠? 동아아파트요. 네, 동아아파트 18평을 지금 갖고 계신데 네. 재건축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좀 답보인 것 같고 계속 네. 갖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네. 이 시점에서 재투자를 매도하고 다시 방향을 바꿔야 되는지 그런 궁금증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면적이 상당히 좋아요. 요즘 시대에 인기가 있는 소형 평형을 갖고 있고요. 예. 자, 제가 볼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재건축에 대한 부분은 좀 느리더라도 네. 일단은 기대치는 있다라는 거죠.
네. 제가 우리 시청자님들을 이해를 위해서 좀 지도를 보면서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지금 시청자님께서 질문하신 아파트, 동아 아파트가 바로 여기인데 네. 서울숲역 바로 역세권입니다. 초역세권이죠. 네. 굉장히 좋은 입지예요. 그러면서 네. 이게 재건축이 현재는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지만 네. 바로 인근에 보면 여기는 개발 호재가 많은 곳입니다. 그죠? 네.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시청자님도. 예. 이쪽에 있는 지역이 지금 뭐 성수 전략 정비구역이라고 해갖고 있는 지역이 이쪽 이 한강변으로 해서 쭉 네. 있습니다. 네. 이쪽 지역이 개발이만 된다면은 사실 네. 이 지역 자체의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된다라고 볼 수가 네. 있는데 한강변에 이렇게 넓은 면적으로 해갖고 한강을 끼고 조망권을 갖고 있는 개발되는 땅이 서울에서는 굉장히 희소성이 있습니다. 네. 더 중요한 거는 네. 자, 지금 서울에서 가장 아파트 가격이 비싼 지역 하면은 물론 뭐 이렇게 반포나 아니면 네. 압구정이나 여러 군데를 하지만 단일 네. 아파트로 해서 평당 3.3제곱미터당 비싼 아파트가 어디냐 하면은 바로 네. 이 하나 갤러리아 포레 아파트가 좀 비싸요. 예. 예. 네. 지금 뭐 한 70평 정도가 지금 35억의 실거래 신고가 된 것도 있을 정도면은 3.3제곱미터당 평당 5천만 원이다. 뭐 그렇게 네. 나오고 있거든요. 네. 바로 옆이지 않습니까? 네, 바로 앞이에요. 예, 그 입지에 대한 부분으로는 상당히 좋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또 네. 뭐가 있냐면은 이제 박근혜 이제 대통령께서 네. 지금 이 지역 특히 이런 그 앞으로의 그 내용을 네. 이제는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에 대해서 이제 신창조 경영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앞으로의 노동 직접적 이런 자본이 들어가서의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신창조 지식산업 쪽으로 육성이 되면서 이런 중공업 지역들이 앞으로는 체제 개선이 되면서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장기적인 기대치가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이쪽이 그래도 서울에서 내노라 하는 중공업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영등포나 뭐 굉장히 많은 곳이 있어요. 영등포나 성수동이나 이런 지역이 네. 그래도 그 중에서도 네. 좀 이렇게 각광받을 수 있는 체질 개선이 될 그런 이런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발전이 될 것이고 개발은 다소 느리더라도 네. 일단은 진행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요. 현 네. 시점에서 매도하고 다시 더 좋은 곳으로 이동하시겠다라기보다는 좀 더 네. 보유를 하시면서 추이를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더 네. 가지고 계시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이시거든요. 네. 네, 움직이실 때 꼭 참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시원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또 다음 분은 어떤 분일지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연결됐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떤 점으로 연락 주셨어요? 예, 저는 이제 현재 안산에 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제가 한 구로구 독산 일동에 있는 네. 주공 아파트 한 20년 가까이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아, 네. 그런데 이 물건을 어떻게 될까 지금 많이 이렇게 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네네. 그래서 이걸 구로구 독산 일동에 있는 주공 아파트요. 예. 네, 역시나 좀 오랫동안 보유를 하고 계셨는데요.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 있을지 앞으로의 전략 같은 거 한번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예, 예.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독산동의 주공 아파트를 지금 갖고 계신데 분명히 예. 그쪽이라면 이제 소형 면적이 있을 거고요. 예, 예. 근데 왜 팔아야 될까 고민을 하시게 되셨을까요? 예, 한 올해 네. 보유하고 있었고 네. 크게 발전도 없고 크게 이렇게 상승세도 없고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거를 어떻게 해야 할까?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독산동 하면은 일단은 뭐 하안동 주공, 철산 주공 그런 거라 이렇게 같이 하나의 신도시격으로 지금 예.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예. 지금 독산동 주공의 그 소형 평형은 그래도 다른 데 아파트에 비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예, 일단은 좋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되느냐, 이거 좀 더 보유를 해야 되느냐는 부분으로 봤을 때에는 한 번은 서서히 매도에 대한 방향을 잡아볼 때는 됐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시청자님들하고 같이 또 지도를 보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예. 지금 그 독산동 주공이 이쪽입니다, 위치가. 그래서 예. 이쪽인데 지금 뭐 철산동이나 이런 데는 사실 이 저층 아파트 위주로 해갖고 재개발, 재건축에 연한이 돌아오다 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높아요. 소형 면적이라도 막 3, 4억씩 갑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소형 면적이 아직까지는 뭐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그 재건축에 대한 기대 심리는 없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연한이 되려면 기간도 많이 필요하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지금 가장 봐야 될 점은 뭐냐면요. 인근의 수요 공급이에요. 인근의 공급이 많아요. 어디에 많죠? 우리 시청자님이 아시는 데는? 수화동 쪽. 그렇죠. 강명 시흥. 지금 이쪽이 이제 강명 시흥 보금자리 개발 예정 지구가 사실은 굉장히 규모가 커요. 이번에 보금자리 주택을 축소한다고 했어도 규모 자체가 분당급입니다. 그래서 축소해서도 지금 한 6, 7만 세대가 이쪽에 공급을 할 예정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쪽에 하안동 쪽에 이런 독산동 쪽에 있는 노후된 아파트에서 사람들이 새로운 아파트로 대체하려는 그런 수요만 있지 오래된 아파트로 가려고 하질 않아요, 이제는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그쪽으로 많이 가 있다 보니까 매수 세력이 일단은 좀 잠잠한 시기다. 앞으로의 경기하고 상관없이 크게 기대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게 현재 생각입니다. 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런 지금 현재 이런 구로 쪽이나 이런 가산 디지털 단지 쪽에서 수요가 많은 지역이에요. 소형 면적이 전세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월세를 놨을 때 월세 전환을 하면은 은행 이자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이 나오기도 하고요. 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에는 급하게 매도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현재 수익률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익, 이제 자산 가치가 아니라 이용 가치로 해갖고 만약에 지금 월세를 놓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월세를 놓는다면 은행 이자보단 좋다라는 거 그것만으로도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형 면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런 월세 수익을 낸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같이 혼란한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메리트를 안고 가고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당장 지금 매도보다는요. 조금 이제 그 강명철산 그 보금자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분양이 되고 할 때는 분명히 가격 경쟁력이 있을 겁니다. 저렴하게 분양을 할 것이고 그 시점 되면은 매도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고 계시다가 그 전에 강명에 있는 지금 이제 하안동이나 독산동에 있는 소형 평형의 아파트를 그 전에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장에 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아니지만 일단은 염두에 두고 있자라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예예. 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됐을까요? 예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매도하게 되실 때쯤이 그때 또 한 번 더 전화 주세요. 예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분의 전화로 연결해 볼게요. 이번엔 또 어떤 분일지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고민으로 연락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세곡동에 네, 리엠파크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리엠파크요. 예, 네네. 2년 6개월 전에 분양을 받았는데요. 네. 네, 이걸 우리가 매도를 나 같은 경우는 해야 되는 경우예요. 아, 지금 매도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시라고요? 네. 네. 근데 지금 바로 해야 되느냐 아니냐 아니면은 뒤에 네. 조금 더 뒤에 매도 시점을 좀 알고 싶어서 전화를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매도 타이밍이 역시나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강남 세곡지구, 세곡택지개발지구의 리엠파크라는 아파트를 지금 보유하고 계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매도는 해야 되겠는데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네, 네. 좋습니다. 결국은 기준이 없으면 매도 타이밍을 놓치는 그런 이제 사례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오늘 한번 기준을 잡아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님들하고 같이 보기 위해서 지역적인 부분을 같이 지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예.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갖고 계신 아파트는 강남 보금자리 바로 남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강남 보금자리 또 세곡 2 보금자리도 얼마 전에 분양을 했는데 분양이 아주 굉장히 잘 됐죠. 이런 네. 세곡 보금자리 바로 옆엔 또 네곡 보금자리. 사실 보금자리가 로또다 뭐 그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사실 이런 강남 지역의 보금자리가 약간 그런 이제 형태를 띄었던 것 같고 다른 지역의 보금자리들은 사실 뭐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었는지 아직도 미분양인 곳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께서 받으신 거는 보금자리가 아니라 일반 분양을 받으셨어요. 그죠? 보금자리하고 같이 아니, 예. 보금자리가 그렇죠. 보금자리라 하더라도요. 70%는 보금자리로 공급을 하고요.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일반 분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LH나 SH에서 개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충당하는 그런 구조가 돼 있는데요. 지금 이 세곡 지구는 보금자리가 아니에요. 하지만 바로 붙어서 보금자리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지금 현재는 도로 교통망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중교통망, 전철이라든지 대중교통망은 사실 안 좋아요. 네. 그러면서 또 인근에 이런 그 생활 편의 시설들이 많이 부족하고요. 근데 그 생활 편의 시설들은 결국은 보금자리들이 다 입주가 채워지면서 상당 부분 좀 좋아질 것이다라고 기대는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매도 타이밍인데요. 매도 타이밍이 뭐냐면 지금 현재 매도를 한다면은 차익이 굉장히 있으실 겁니다. 2년 이내가 됐어요. 취득일은 결국은 이거를 잔금을 치르고 등기한 날을 취득일로 보기 때문에 이게 입주한 지 한 1년 됐지 않습니까? 아니, 저 2년 반쯤 됐습니다. 2년 반 됐나요, 입주한 지? 그렇습니다. 그러시면은 벌써 이제 매도를 하실 수 있는 시점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상황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인근의 강남보금자리에서 삼성 레미안이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대에 분양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도 바로 인근이기 때문에 지금 1,000만 원에 가까운 그런 시세가 형성이 돼 있을 겁니다. 3.3제곱미터당. 분양 가격이 얼마였죠, 이게? 저희가 4억 7천에 분양을 받았어요. 30평대시고요. 네, 예. 32평. 그럼 지금 한 6억 정도 가니까 차익은 분명히 있으십니다. 자,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MGM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동산 용어인데요. 이제 멤버스 겟 멤버스라고 해갖고 일반 보금자리의 아파트에 사람들이 입주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입주한 사람들이 친인척이 있고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뭐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보금자리에 입주를 했는데 부모가 애를 봐주기 위해서 인근에 집을 사야 돼요. 그러면 보금자리는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주택이 선택이 되는 지금 좋은 시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수요가 많은 시기예요. 근데 미래를 보잖아요. 이런 보금자리 같은 경우는 거주 의무 기간도 있고요. 전매 제한 그 기간이 있어요. 8년 동안 못 팝니다. 네. 거주 의무 기간도 5년이고요. 그 시점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 공급이 중요하거든요. 수요 공급 차원으로 그 지역에서 8년 전매 기한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분명히 매물이 많이 쏟아질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 이전에는 무조건 팔아야 되는데 그럼 과연 이게 지금이냐 아니면 내년이냐 후년이냐라고 봤을 때 또 한 가지를 봐야 돼요. 인근의 시세. 내가 이걸 팔고 옮겼을 때 예를 들어 서판교를 가면요. 거기는 그래도 보금자리는 아니에요. 판교에 대한 이미지는 좋습니다. 동판교가 있고 서판교가 있는데 서판교 쪽이 가격이 동판교보다 조금 더 저렴해요. 자연환경이 좋기 때문에 대신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더 저렴합니다. 자연환경이 좋으면 사실은 집값이 비싸야 되는데 지금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오히려 역세권으로 흘러가는 방향이고요.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서판교 같은 이런 또 지금 갖고 계신 세곡지구 같은 자연환경이 좋은 곳이 또다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되겠죠. 거시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에는 나쁘지 않은데요. 결국은 한번 옮겨보겠다라고 했을 때 주변 시세와 비교를 했을 때 서판교도 결국은 30평대 아파트가 한 이런 6억 초반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차라리 옮기는 게 사실 낫다. 왜?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이 보금자리다 아니면 임대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 네, 임대 아파트가 많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고급 수요, 좀 돈 있는 사람들의 수요를 끌어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옮겨주시는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고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팔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당장도 매도 타이밍으로 나쁘지 않다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네. 이거를 팔고 만약에 서판교로 옮겼다. 네. 그러면은 가격 차이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좀 시간이 지났을 때는 서판교가 조금 더 좋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실거래가를 알 수 있을까요? 실거래 가격은 아무래도 정확한 건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는 시세로는 아무래도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삼성 레미안이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대에 분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시세가 한 1,000만 원 정도는 형성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네. 2천만 원이요. 죄송합니다.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예. 네, 순자님. 네. 네, 어차피 매도 쪽으로는 마음을 두고 계셨는데 타이밍이 궁금하셨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도 매도 괜찮다라는 이야기셨어요. 꼭 참고하세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전매 제한 기간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투자할 때도 이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저는 오늘 또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시군요. 네, 예. 이 전매 제한 기간은 저희가 어떤 걸 염두에 둬야 될까요? 일단 일반적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다면 전매 제한 기간이 1년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보금자리 같은 경우는 주변 시세에 비해서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한 지역. 네. 예를 들어 많지는 않습니다. 내곡지구, 세곡지구, 이런 강남 보금자리, 미래,
신도시 그런 보금자리 같은 경우는 5년 의무 거주 기간에 8년 전매 제한 기간을 둡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8년 동안은 못 팔죠. 그래서 그 매물들 싸게 분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는 매물로 이게 시장에 공급이 되지는 않을 거니까요. 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당장은 여파를 주지 않지만 결국은 이 인근에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전에 매도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전매 제한 기간이 예를 들어 8년이 다 찼어요. 네. 그럼 그 이후에는 매수할 때 좀 염두를 두고 움직여야 되는 거네요. 매도를 할 수가 매도할 있으니까 때, 예, 아무래도 매물이 그렇죠. 많이 나오겠죠. 그 물량 시장에. 부담이 있으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고 움직이시고요. 자, 이렇게 오늘 전화 상담을 이어왔습니다. 황대현 소장님 오랜만에 나오셔서 역시나 변함없이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보여주셨는데요. 이분의 무료 세미나 소식도 있습니다. 함께 확인하시죠. 코아자산관리센터 황대현 소장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시장 진단과 유망 투자 지역을 분석합니다. 11월 2일 토요일이고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이뤄집니다. 2호선 삼성역 8번 출구 쪽 02797-18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세미나입니다. 유망 투자 지역까지 분석을 해주신다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 평상시에 네.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도 이 준비가 돼 있는, 그러니까 기회는 항상 준비돼 있는 사람한테 기회이지 준비 안 돼 있는 사람한테는 아쉬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평상시 부동산 흐름을 이해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세미나에 오시면은 제가 3시간 동안 이런 지금 전반적인 상황, 그 다음에 유망 지역 그런 것까지 조금씩 짚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제가 또 이제 많은 고마움을 이렇게 소식을 듣고 있는데요. 많이 오셔갖고 한번 무료 세미나니까 좋은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장에 관심 많으신 분들 여러분은 참여하셔가지고요. 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시길 저희도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생생부동산 클리닉 이 시간 꾸려주신 분은요. 코아자산관리센터 황대현 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부동산 이슈 확인합니다.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부동산 정책 효과로 소폭이 남아 회복될 조짐을 보였던 주택시장이 다시 침체 국면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만들어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니 시장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인데요. 이 주택 관련 단체들이 부동산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8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전세 가격 상승세는 심화돼 61주 연속 상승이라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4.1 대책, 8.28 전월세 대책 등 부동산 대책이 잇따라 발표된 뒤 거래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조짐을 보였지만 약발이 오래가지 못한 겁니다. 매매는 취득세 이후에 지금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지 않을까.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시장 분위기가 다시 침체에 빠지면서 부동산 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택 관련 단체 26곳은 국회 앞에서 부동산 핵심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완화를 비롯해 취득세율 인하 등 관련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시장이 빈사 상태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현재 주택 시장의 장기 침체로 인해서 서민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주택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호소문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건설과 부동산, 임대업과 연관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국정감사가 마무리돼가는 가운데 민생 경제 살리기에 열쇠를 쥔 국회에 모두가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주영입니다. 아파트 전세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며 서울 아파트 전세가 비율이 11년 만에 60%대로 진입했습니다. KB국민은행 부동산 정보 사이트 KB부동산 알리지 조사 결과 10월 서울 전세가 비율은 60.1%로 지난 2002년 8월 이후 11년 2개월 만에 다시 60%대로 진입했습니다. 전세가 비율이 60%를 넘어선 구는 전체 25개 가운데 성북구와 관악구 등 17개 구에 달했습니다. 앞으로 서울 시내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서울시가 적극 개입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합니다. 서울시는 재개발 등 정비 사업 과정에서 각 추진 단계에 따라 공공지원 방안을 강화하는 내용의 6대 현장 공공지원 강화책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6대 공공지원 강화책은 모범조합 대출 금리 인하를 비롯해 공공건축가 참여와 정비사업 관련 전문가 파견, 상생 토론회 개최, 조합 운영 실태 점검과 해제구역 대안사업 추진 등입니다. 전국 공인중개사 10명 가운데 8명은 경기 회복과 상관없이 중소형 인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서브가 전국 부동산 서브 회원 중개업소 748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중소형 인기 추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77.1%가 경기 회복과 관계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롯데건설은 다음 달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서 사직 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인 사직 롯데캐슬 더 클래식을 분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하 3층, 지상 20에서 34층 8개 동으로 구성됐으며 전용 면적 59에서 124제곱미터 764가구가 일반 공급됩니다. 사직 롯데캐슬 더 클래식이 들어서는 곳은 부산 지하철 사직역이 인접해 있으며 주변에 홈플러스와 롯데백화점 등 유통 생활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데스크였습니다. 네, 2부 순서죠.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입니다. 자, 오늘 정보 보시고 연락 주실 번호는요. 02-2077-6392번입니다. 오늘 매물 소개 도와주실 두 분은요. ANC 도시개발 박수경 소장, 오렌지 컨설팅의 김양호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매물 소개 키워드부터 들어봐야겠죠. 김양호 소장님, 네. 제가 양우라는 이름에 좋은 벗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네. 혹시 성함도 그 뜻 맞나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네. 제 이름은 이제 착할 양의 네. 도울우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여러분들께 착한 매물, 가격이 착한 매물로 여러분들께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오늘은 이제 마포구권에서 이제 저렴한 분양가를 자랑하고 있는 매물을 준비를 했는데요. 1억 원 초반대 분양 매물로 한강변의 프리미엄과 대학가의 어떤 수요층을 끼고 있는 매물로서 상당히 저렴한 매매 금액이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착할 양의 도울우. 정말 여러분을 도울 만한 매물인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박수경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오늘 어떤 키워드십니까? 네. 오늘은 이제 두 가지 매물 소개해드리겠는데요. 2호선, 9호선 당산역에서 이제 0.9%의 고수익을 가지고 있는 매물과 그 약수역에 위치하고 있는 실거주가 가능한 신축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박수경 소장님의 매물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영등포구 당산동 6가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2호선, 9호선 지나가죠. 당산역 도보 30초입니다. 준공연도 내년 2월로 예정돼 있고요. 7층 건물 중 2층입니다. 매매 금액은요. 1억 6,600만 원, 임대 가능 금액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원, 실제 투자 금액 3,600만 원 예상하고 있네요. 영등포구 당산동 6가입니다. 자, 도보 30초 역시 인상적이네요. 자, 실제 투자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부터 좀 투자 포인트 잠깐 짚어주시죠. 네네.
이제 본 매물이 당산역 도보 30초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매물인데요. 2호선과 9호선이 통과하는 이제 당산역 도보 30초에 위치하고 있는 매물입니다. 본 매물은 이제 실투자금 3,600만 원으로 소액 투자가 이제 가능한 매물이고요. 연 9%의 높은 수익률과 그리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발생되는 이제 매물로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매물입니다. 네, 초역세권으로 또 입지가 굉장히 탁월하다라는 점 언급을 해주셨는데 주변에 어떤 부분이 입지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 부분부터 짚어주세요. 네, 본 매물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은 이제 교통망이 너무 뛰어난 위치 뛰어난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매물인데요. 이제 본 매물은 당산역 도보 30초 출구에서 나와서 30초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매물이고요. 이제 당산역은 2호선과 이제 9호선이 통과되는 지역이고요. 또 본 매물에 이제 도보 뭐 한 2, 3분 정도의 거리로 이제 이동하시면은 이제 광역버스 정류장과 이제 공항버스 정류장이 바로 이제 앞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교통망을 이용하실 수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또 이 지역은 이제 노들길이나 이제 강변북로, 그다음에 경인고속도로, 올림픽대로 등이 이제 차량으로는 거의 5분 안쪽으로 다 이동이 가능한 지역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굉장히 뛰어난 지역에 입지적으로 뛰어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매물입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은 이제 풍부한 임대 수요를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지역인데요. 당산역 인근에 이제 많은 임대 수요, 당산역 인근에는 이제 많은 업무 시설들이 이제 입지하고 있는데 네. 이제 삼성화재 영등포 사옥, 그다음에 이제 삼성생명 사옥,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 등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근무하는 근무 인력들을 들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여의도와 이제 강남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여의도 강남의 이제 직장인들의 임대 수요를 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든든한 배우 임대 수요층들이 이제 든든하게 이제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이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이제 꾸준히 발생되는 지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제 의료나 편의시설 등을 이제 소개해드리자면은 이제 의료시설로는 이대 목동병원, 한강성심병원 등을 이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편의시설로는 영등포역에 백화점들이 이제 뭐 신세계, 롯데, 타임스퀘어몰 등이 이제 입지하고 있어서 편리하게 생활 환경을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이쪽 타임스퀘어 저도 종종 영업으로도 자주 가고 그러는데요. 이 주변 지역에 워낙 상권이라던가 도심지가 잘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 부분 든든하다 하셨습니다. 근데 그쪽 지역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거 약간 어두침침한 곳이 많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중공업 지역이 이제 영등포 지역 내에 이제 많이 이제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투자하실 수 있는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투자 시 이제 수익이 좀 이제 극대화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제 추천해드릴 수 있는 지역이고요. 이 지역은 이제 당산 유도정비 지금 본 매물은 당산 유도정비구역 안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매물인데요. 지금 이제 이렇게 도보 30초 거리에 위치하고 있긴 하지만 이 지역이 좀 이제 중공업 지역과 섞여 있기 때문에 많이 이제 저평가되어 있고 환경이 이제 열악하기 때문에 개발이 좀 시급하고요. 개발 시 대신에 이제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데요. 뭐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 그리고 이제 고밀도 역세권 개발 등을 들 수 있어서 수익성이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 완료 시에는 또 한강에 대한 프리미엄도 같이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2호선에 추가돼서 이제 9호선이 추가 개통이 이제 2013년도, 15년도에 종합운동장역과 이제 보훈병원 등이 추가 개통될 예정이기 때문에 강남으로의 접근성은 이제 더욱더 유리해지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의도 업무지구의 개발이 있는데요. 이제 여의도 업무지구는 이제 국제 업무지구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금융 허브 지역으로 이제 개발될 예정으로 비즈니스 센터, 호텔, 쇼핑몰 등이 이제 계속 건설 중에 있고요. 이렇게 이제 확장되어지는 여의도의 이제 가장 인접한 지역이 당산동이기 때문에 당산동이 이제 개발 효과에 대한 후광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2월에 준공이 예정돼 있다라고 처음 저희가 정보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건물 부분에선 저희가 어떤 점 기억하고 갈까요? 네, 이제 본 매물은 33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이제 매물이고요. 이제 본 네. 매물은 2층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매물인데요. 이제 본 매물은
엘리베이터가 이제 들어가 있는 매물이고 인터폰 CCTV를 설치해주고 세대 안에서 인터폰을 자동문을 자동으로 이제 개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입주민들의 이제 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이제 건축되어지는 건물이고요. 그리고 이제 본 매물은 풀옵션으로 갖춰진 주택인데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은 이제 기본으로 이제 세팅이 되어서 이제 건축되어지는 이제 건물입니다. 네, 여의도와 영등포 개발에 따른 수혜를 받아갈 수 있고 주변 교통, 전철이나 차량으로도 워낙 접근하기가 쉽다라는 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입니다. 자, 가격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본 매물은 1억 6,600만 원이고요. 이제 예상하실 수 있는 임대 금액은 이제 월세로 3,060만 원이 이제 가능한 매물이고요. 대출은 한 1억 정도 1억 정도가 이제 쓰실 수 있는 매물이라서 임대보증금, 대출금 이제 공제하시면은 실제로 투자되는 금액은 3,600만 원으로 이제 당산역 초역세권 그리고 또 유도정비구역 안에 실투자금 3,600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한 이제 매물로 추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당산동 초역세권, 당산동 6과 도시형 생활주택이었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정리할게요. 네, 이번에는 오렌지 컨설팅 김영우 소장께서 물건을 가져오셨죠. 어떤 정보일지 확인하고 올게요.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6호선 광흥창역 도보 1분이고요. 준공연도 내년 4월입니다. 8층 건물 중 3층입니다. 자, 매매 예정 금액은요. 1억 1,100만 원, 그리고 임대 예상 금액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6,7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4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마포구 창전동으로 왔습니다. 창전동, 저한테는 좀 다소 생소한데요. 어떤 포인트 맞출까요? 네, 일단 마포구 같은 경우는 네. 이제 홍대 상권을 많이 알고 계시죠? 그쵸. 네. 홍대 상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가를 끼고 있는 상권인데다가 워낙 발달이 많이 된 곳이라서 많이 회자가 되는 지역이고요. 이 창전동 지역은 아무래도 이제 한강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급 아파트들이 이제 들어서 있는 주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입지적으로 아주 우수한 곳이기 때문에 임대 수요는 상당히 많은 편이고, 일단 이번 매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분양 금액이 인근의 대학가에 이제 분양했던 분양 금액보다 70% 정도 수준에 지금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한 매물로서 입지적으로도 광흥창역 1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적인 면과 입지적인 면이 아주 우수한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향후에 매도 시에 이 역세권인지가 아닌지에 따라서 매도 금액 자체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역세권에 있는 매물로서 상당히 프리미엄을 갖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위쪽으로 상단으로 보시면은 이제 연대와 이대 그리고 홍대와 서강대 그리고 두 개의 대학이 또 추가로 있기 때문에 대학생의 임대 수요가 상당히 풍부한 지역이고, 아래쪽으로 서강대교만 넘으시면은 또 여의도 직장인 13만 명의 임대 수요가 또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여의도권과 그 홍대 상권 그쪽 양쪽에 임대 수요층을 함께 노려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홍대, 신촌이면 놀러 가기도 좋고요. 또 학교 다니기도 좋고요. 네. 직장 다니기도 굉장히 좋은 매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광흥창역, 네. 발음은 다소 어렵습니다만 이 역과 굉장히 인접해 있다면서요. 네, 일단 광흥창역은 6호선이고요. 네. 6호선 이제 5번 출구에서 1분 거리에 본 매물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6호선 같은 경우는 이제 서부권과 동부권을 연결하는 중요한 노선으로서 6호선 같은 경우에는 도심으로 접근하는 모든 지하철 노선과 환승 체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여타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상당히 우수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 지하철 6호선 가진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지하철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본 매물이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개의 대학이 인근에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8만여 명의 임대 수요층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이 아래쪽으로 한강변으로 보시면 이제 한강시민공원까지 도보로도 한 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 한강 프리미엄도 함께 누려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입지 부분이 굉장히 탁월한 것 같아요. 한강도 가깝고 그 외에 뭐 한강이 가까우면 좀 다른 데가 멀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입지적인 면 굉장히 괜찮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럼 개발 부분은 어떨까요? 역시 충족시켜줄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요즘에는 이제
그 공원화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시는데요. 이 공원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여가 생활과 휴식 공간을 뛰어넘어서 최근에 이제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기존의 교통이라든가 학군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고요. 인근에 자리하고 있는 당일리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한 11만 평 정도 부지에, 11만 제곱미터 부지에 이제 발전소가 들어 있는데 이 중에서 한 75% 정도를 공원화를 하여서 인근의 지역의 어떤 쾌적성을 유지한다는 얘기인데요. 이 당일리 발전소가 이제 공원화가 확정이 되면서 인근 지역에 이제 현재 분양했던 어떤 매물들이 계약이 속속들이 좀 이루어져 있고 이 당일 발전소가 이제 발전이 됨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한강변의 흉물이라고 볼 수 있던 지역이 이 공원화로 바뀌면서 상당히 큰 이점을 갖고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한강변의 흉물이 탈바꿈을 하면서 주변의 상권까지 많이 끌어들이게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초역세권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내년 봄에 준공 예정인데요. 어떨까요? 예, 일단 내년 4월에 지금 네. 준공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본 매물은 총 8층 건물이고요. 지하는 1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2층부터 3층까지는 도시형 생활주택, 4층부터 8층까지는 오피스텔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본 매물은 이제 8층 중에 3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내부에는 이제 드럼 세탁기라든가 냉장고, 세탁, 에어컨 등이 이제 풀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옷장이라든가 신발장 등 가구도 일체로 포함되기 때문에 향후 이제 임대 시 상당히 이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본 매물은 이제 건물 개요 같은 경우에는 1층이 7.5m의 층고를 유지하고 있고 각 층에도 3m 정도의 층고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형 평형이지만 개방감이 상당히 좋고 향후 임대 시에도 큰 이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네, 높은 층고가 있다는 점 역시 공간을 좀 넓게 보이게 하는 것 같은데요. 사진을 보니까 그 모델하우스 사진인지 이 네. 모델하우스가 따로 있는 건가요? 네, 현재 모델하우스가 이제 개관을 했고요. 네. 모델하우스에 오시면 내부 모습을 다 볼 수가 있고 또한 이제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중도금이 전액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하고 또 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 그리고 신탁사가 자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분양성에도 안정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델하우스에 가면 우리 양호 소장님은 볼 수 없나요? 저랑 같이 가실 수 있습니다. 아, 이런 또 혜택이 있었군요. 자, 마포권 분양 금액의 한 70% 정도의 가격이다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던져주셨습니다. 가격 메리트 좀 짚고 가죠. 네, 아무래도 이제 매매 금액이 1억 1,100만 원인데요. 네. 인근에 이제 서희라든가 대우에서 진행했던 오피스텔 같은 경우 최저 금액이 1억 8,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금액적으로도 이점이 있고 거기에는 또 별도되는 이제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강변 아주 가깝게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강 프리미엄도 누릴 수 있고 또한 광흥창역이라는 또 지하철 노선을 또 6호선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보 1분 거리에 초역세권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 가능한 매물이고요. 대출이 6,700만 원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3,400만 원이면은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세권 도보 1분 거리에 자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 투자 금액 3,400만 원 정도 가능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모델하우스 방문하셔서 또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마포구 창전동 도시형 생활주택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시 확인할게요. 네, 당산동 육가에서 또 마포구 창전동 그리고 또 하나의 정보가 남아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의사항은요. 02-2077-6392번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요. ANC 도시개발 박수경 소장께서 하나 더 가져오셨습니다. 어떤 정보일지 확인할게요. 서울시 중구 신당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 6호선 지나가죠. 약수역 도보 5분 거리고요. 준공연도는 2012년 10월이었습니다. 5층 건물 중 2층이고요. 매매 금액은 2억 7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에 실제 투자 금액 4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 중구 신당동으로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떡볶이로 잘 알고 있는 이 동네, 과연 이쪽 지역에 어떤 포인트 있을까요? 네. 본 매물은 이제 약수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약수역은 3호선, 6호선이 통과하는 이제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본 매물은 3룸으로 구성되어 있는 매물인데요. 최근에 이제 원룸 공급은 과잉 상태고요. 2, 3인 가족, 3, 4인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들의 지금 공급되어지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이제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이제 방 3개의 실거주와 투자가 가능한 매물로서 향후 이제 그 희소 가치가 높은 매물로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매물입니다. 네,
네, 방이 3개인데 실제 투자 금액이 조금 전 화면에서 4천만 원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네네. 왠지 궁금해지는 매물인데요. 그 주변 지역에 뭐가 있을까요? 네. 본 매물에는 이제 그 주변 환경하고 이제 교육 환경이 뛰어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 이 그 빌라 주변으로는 이제 고급 연립주택 단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바로 이제 장충 중고등학교가 또 있어서 이제 교육 환경까지 같이 이제 더불어 좋은 지역이고요. 이제 약수역 일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중구에 위치하고 있고 중구는 이제 서울의 중심부이다 보니까 그 교통망이 다양한 교통망이 확충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지하철 1호선에서 6호선까지 이제 거의 모든 노선이 통과하고 있는데요. 도보로 한 뭐 10분 내외로는 이제 지하철 한 대여섯 개 정도의 지하철은 이제 다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수역 일대에는 인근으로 해서 이제 업무 시설과 이제 상업 시설들이 이제 많이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풍부한 임대 수요까지 이제 겸비하고 있는 이제 그런 지역입니다. 네, 지금 박수경 소장님이 감기에 걸리셨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한 부상 투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쪽 지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게요. 교통도 편리하고요. 그럼 앞으로 개발 소식이 더해져야지 매물에 좀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약수역에 위치하고 있는 매물인데요. 약수역에 지금 가장 큰 연말까지 진행이 이제 완료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 약수고가 차도의 철거인데요. 약수고가 차도가 이제 올 연말까지 철거가 이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제 약수역 일대의 조망권과 주변 환경 그리고 인근하고 있는 이제 상업 시설들이 이제 큰 혜택을 이제 볼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약수 역세권 역세권 개발 후보지로서 이제 고밀도 개발 시 주변 이제 시세 차익들, 개발로 인한 시세 차익들을 이제 높게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남 뉴타운을 바로 인근하고 있기 때문에 용산 이제 개발에 대한 후광 효과인데 후광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인데요.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33만 평 면적에 새로 지어지는 이제 건립 세대 수가 1만 3천여 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대단지로 조성되는 아파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주 수요들이 이제 매우 이제 크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는데요. 이주 수요들로 인한 이제 주변에 실거주가 가능한 주택들이 많이 적기 때문에 이제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실거주로 인한 이제 시세 차익을 보실 수 있는 매물로 추천해드릴 수 있는 매물입니다. 네, 한남 뉴타운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주 수요 부분 가져갈 수 있고요. 또 약수권, 역세권 개발, 뭐 여러 가지 후광 효과를 좀 받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해 10월에 준공이 된 건물입니다. 건물 특징 어떻게 되어 있을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예, 이제 본 매물은 5층 중 2층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매물이고요. 주차장이 확보가 이제 세대당 한 대씩 가능한 이제 주택이고요. 방 3개, 거실, 이제 베란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 사항으로는 이제 빌트인 세탁기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본 매물의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거실이 좀 이제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실에 TV, 소파 등을 이제 놓으실 수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3, 4인들 가족이라면 거실 생활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제 가족들과의 친밀도를 이제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주택으로 소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거실과 주방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은 아무래도 여성 주부들한테도 큰 메리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쪽 시세 대비 가격이나 수익률 부분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나요? 네, 이제 본 매매가는 이제 2억 7천만 원인데요. 이제 거래되는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매물, 실거주가 가능한 매물이면서 동시에 이제 시세 차익도 예상할 수 있는 매물인데요. 그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한남 뉴타운의 이주 수요로 인한 이제 가치 상승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이제 예상으로 지금 월세보다는 전세가에 대한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전세 예상하실 수 있는 금액이 2억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까지 가능한 매물이라서 2억 3천 예상하실 때는 이제 실투자금 4천만 원으로 실거주도 가능하고 투자용으로도 가능한 이제 매물로 추천해드릴 수 있는 매물입니다. 네, 시세 대비 많이 저렴합니다. 그럼 저렴하게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파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언제쯤에 청산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제 한남 뉴타운의 이주수요. 이제 이 지역은 한남 뉴타운뿐만이 아니고 왕십리, 이제 금호, 옥수동 이런 지역들이 계속해서 이주 수요들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조금 뭐 투자 메리트가 실거주기 때문에 투자용으로 좀 떨어진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뭐 공급되어지는 주택의 사이즈나 크기랑 이제 비교하신다면 지금 이런 사이즈들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기대하실 수 있는 그런 매물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그 관리 처분, 이제 재개발에서 관리 처분이 되는 시점에 맞춰서 이렇게 매매 타이밍을 잡아 보신다면 큰 시세 차익을 기대하실 수 있는 매물입니다. 네, 현재로서는 실거주에 굉장히 적합하고 앞으로서는 한남 뉴타운 이주 수요 발생 시점에 매도 타이밍을 세워본다면 시세 차익 또한 노려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중구 신당동 다세대 주택 이야기 나눠봤네요. 다시 정리할게요. 네, 오늘 영등포구 당산동, 서울시 중구 신당동, 마포구 창전동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02-2077-6392번으로 이에 따른 문의사항 연락 주시면 되고요. 오늘 이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 함께 해주신 분은요. ANC 도시개발 박수경 소장, 오렌지 컨설팅의 김양우 소장이었습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내일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